태백과 삼척 등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표적 탄광도시였던 삼척시 도계읍이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산업 특화단지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도비와 지방비 등 3,6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사회는 폐광 지역이 대전환의 기회를 맞았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태백의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과 태백 URL 등 1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습니다.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인구 감소로 침체가 가속화되던 태백은 이제 무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시 불온산업단지에 600억 원 규모의 방산업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유치를 통해 지역의 세수 확대는 물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폐광 이후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 폐광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대체산업 육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태백과 삼척 등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태백은 청정 메탄올,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태백과 삼척이 석탄 도시에서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사업비 7,143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까지 태백은 무탄소 에너지 도시, 삼척은 첨단 의료 도시로 바뀝니다. 탄광에서 최첨단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요. 이 목숨을 걸고 입갱을 하던 그런 곳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 산업 단지로 바뀌게 됐다. 태백에는 3,500억 원을 투입해 미래자원 단지를 조성합니다. 선박에 친환경 연료로 떠오르고 있는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과 물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흑연 등 핵심 광물 산업 단지와 주거 단지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삼척에는 3,600억 원을 들여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단지를 구축합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탄소 등 무거운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초정밀 최첨단 의료기기입니다. 국내에선 연세대 암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헌신과 희생을 해온 폐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타 통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대체 산업 추진으로 30년간 3조 1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또 고용 효과는 5만 2천 명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대표적 탄광도시인 삼척시 도계읍은 의료산업 특화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첨단 기기를 활용한 암 치료센터 구축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습니다. 보도에 최상식 기자입니다.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이던 삼척 도계광업소. 지난 6월 문을 닫으면서 우리나라 석탄 산업도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80년대 5, 6만 명에 달하던 삼척시 도계읍 인구는 이제 8,700여 명으로 급감했고 지역 소멸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폐광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부가 가치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이른바 폐광지역 경제진흥 산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벌써 8개월 가까이 천막농성을 이어온 주민들도 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네, 일단 아주 3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참 늦었지만 일단 저희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도 이제 이게 참 시작에 불과하고 이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또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국내 대표적 탄광 도시가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의료산업 특화단지로 탈바꿈할 길이 열린 겁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오래된 석탄공사 아파트입니다. 이 일대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되게 됩니다. 사업의 핵심은 첨단 가속기에서 생성된 중입자로 암세포를 정밀 파괴하는 치료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유일한데 국내 두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600억 원으로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사업이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사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용역을 다음 달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의료산업 특화단지가 준공되면 경제 효과는 1조 4,800억 원, 고용 유발도 18,5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 도계 캠퍼스와 협력해 의료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전문가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게 그 지역의 대학과 그다음에 의료가 있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시는 의료산업 특화단지에 이어 의료 연구개발 및 식품단지 조성과 체류형 산악관광을 접목한 장기계획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태백의 경우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과 태백 URL 등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면서 석탄도시 태백은 이제 무탄소 청정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현관 앞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수많은 광부들이 사용했던 사물함은 텅 빈 채로 늘어서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에너지를 책임졌던 장성광업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곳 장성탄광의 경우 지난 80년대 6천여 명의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 종사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작년 6월 407명의 퇴직과 함께 이곳 탄광도 문을 닫았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태백 지역의 인구도 급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6월 38,272명이었던 태백시 인구는 지난 7월 말 현재 37,499명으로 13개월 동안 773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떠났어요. 10명 중에 몇 명? 한 30명 가는 것 같은데. 10명 중 30명이? 30명 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있고 또 나이 젊은 사람들은 뭐 딴 데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내가 내 주변에 사람 보니까 뭐 그냥 농사지러 가는 사람도 꽤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직장 잡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태백 지역에는 1조 원이 넘는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구축과 핵심 광물 산업단지, 메탄올과 광물 물류시설 등에 3,540억 원이 투입되고 지하 연구시설인 태백 URL이 추진됩니다. 태백시도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3,540억과 태백 URL 6,475억이면 우리 시가 1조 원대 국가대체 산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석탄도시에서 무탄소 청정 에너지 도시로 100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의 석탄 산업이 폐광된 지는 한번 오래됐는데 지역의 대체 산업이 조기에 추진돼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흐지부지하게 지연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모든 것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태백시의 경제진흥 사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태백의 경제진흥 사업을 통해 1조 6,408억 원의 경제 효과와 34,2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 불온산업단지에 600억 원 규모의 방산업체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한국정밀소재산업은 21일 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정밀소재산업은 방탄, 방검 장비와 군용 차량에 사용되는 초경량 강화 섬유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원주시 불온산단에 600억 원을 투자해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9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춘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범시민유치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춘천시 체육회 소속 임시기구로 권복희 강원특별자치도 빙상경기연맹 회장이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공모 재개 전까지 유치 공감대 확산과 시민 캠페인, 민간 재원 확보 등 활동을 추진합니다.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꿀벌 응애가 지목됐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해 꿀벌 응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 지역에 있는 양봉 농가입니다. 양봉인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벌집판을 꺼내 꿀벌에 붙어 있는 응애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볼통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죽은 꿀벌 응애도 확인하느라 비짓땀을 흘립니다. 꿀벌 응애를 제때 방지하지 않으면 꿀벌들이 집단 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달 되면 봄에 있던 진드기가 한 통에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이제 7월달부터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약철을 해서 약을 하고 그 응애를 잡으려고 진짜 전력을 다하는데도 100%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폭염에도 계속 농가들은 응애의 지금 전쟁 중이죠. 꿀벌 응애는 벌집 안에서 꿀벌의 기생에 발육에 피해를 주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해 폐사를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꿀벌 응애 때문에 전체 꿀벌 군집의 62%가 폐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30초 이내에 꿀벌 응애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검출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 육안으로는 찾기 힘든 것을 AI 장치는 쉽게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는 이 장치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꿀벌 응애의 사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학습시키면서 이 장치가 빠르고 정확하게 꿀벌 응애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서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정확한 밀도 측정을 통해 방제 시기와 약제 사용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약제 오남용 방지 효과도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개발된 검출 장치를 AI의 최신 트렌드에 접목을 한다고 싶으면은 현재는 이제 벌집판 자체가 옛날 방식의 벌집판이었는데 이 벌집판을 스마트 홈처럼 AI가 아예 접목되어 있는 벌집판으로 개발을 하여서 벌들의 출입 관리와 성장도 체크, 그다음에 질병 예방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에만 의존해 수작업으로 해충 방제 작업을 진행했던 기존의 양봉 관리 방식.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관리 체계를 통해 양봉 산업의 생산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사용과 관련해 전국 최소 87개 지방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지방의회에는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97%로 대부분이 수사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이번 내용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답변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두 단체는 이들 지방의회가 항공권 조작과 체재비 과다 지급 등으로 빼돌린 예산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국외 출장이 예산 낭비의 온상이 된 만큼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